지난 4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육 공약을 검증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초미의 관심사는 단연 대학 입시였습니다. 대학 입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대입제도 앞으로 이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등학교에서 저희 기본 아이들이 학생부를 이제 3년 동안 자기가 만든 어떤 그 교육 과정이 잘 평가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대입에 반영되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대입을 설계를 했습니다. 대학 입시 전쟁, 최전선에 있는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의 목소리는 절박하다 못해 처절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시동은 면접 대비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엄마들이 초등학교 2학년부터 사교육을 시켜요, 수학 같은 경우는. 감옥 같아요. 다들 공감하시죠? 네. 감옥 같아요, 감옥. 대학 입시에 얽힌 고통스럽고 불편한 진실들, 과연 무엇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부모의 지혜하고 관계없이 학생의 노력과 능력만 가지고 경쟁하게 해라. 공정하고 개방적인 경쟁을 하게 해라. 그리고 단순한 경쟁의 결과로 승복할 수 있는 경쟁을 하게 해라. 교육 불평등이 이제 심화되게 되면 한국 사회의 계층 간, 집단 간의 그 갈등이 격화되는, 그러니까 통합 문제에 그냥 위기감이 닥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회의 불평등이 희망의 격차를 불러오고 계층 이동이 막힌 닫힌 사회로 가는 지금, 우리는 희망을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처럼 명문대학 입학이 평생의 운명을 결정하고 사회적, 경제적인 혜택의 보증수표로 통하는 사회는 아마도 드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시 제도의 형평성과 공정성은 국민적인 관심자이자 중요한 사회적인 논란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 입시의 진실에서는 지난 1년 6개월에 걸친 취재를 통해 대한민국의 교육 불평등이 어떻게 시작되고 얼마나 심화됐는지 그 뿌리를 파헤쳐보고 현재 대학 입시 제도가 과연 공정한 기회의 관문이 되고 있는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사회이동의 사다리가 되고 있는지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개인의 노력과 능력이 배신당하지 않는 사회,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대학 입시 제도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지난 1년 6개월간 제작진은 제보해준 학생들을 찾아 전국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지방 일반고에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안타까운 현실과 대면했습니다. 일단 서울 애들은 저희하고 다르다고 생각해요. 쟤네는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이야. 우리랑 달라. 왜냐면은 쟤네는 더 좋은 환경에서 있잖아요. 학원도 저희 지역에는 일단 전남에서 제일 커봤자고. 그래서 막 뛰어난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뛰어난 선생님이 막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정보력도 그렇지만 학교 내에서 사실 입시 설명회도 걔네들은 인서울권 학교 애들이 우리 학교에서 입시 설명회를 하겠다 하면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왕복 8시간에서 버스비 이제 교통비 한 10만 원? 그냥 여기서 공부만 해야지. 걔네가 한 50m 앞에 걷고 있다면 이제 저희는 출발점을 뛰는 정도? 지방에서는 봉사활동이 도서관 이런 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진로에 연계된 활동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환경인데, 제 대학가 선배들 보면 자기 친구들 중에 들으면 알만한 서울권 애고 친구들이 나 그걸로 학종으로 붙었는데 생기부에 통역 봉사 가고 대법원 봉사 가고, 그러니까 봉사부터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한 활동이나 밀어준 대회나 그러니까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외부 활동이나 그런 것들 자체가 다르니까
너무 불리한 것 같고 보통 서울에서 4-5개 한다 하더라고요. 생기부에 보면 어떻게 4-5개를 할 수 있는지 전 모르겠거든요. 보통 1년에 한두 마리밖에 하지 않나? 그 소리 딱 4-5개 한다는 소리 들었을 때 약간 멍했어요. 아,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구나. 뭘 많이 하구나. 그리고 동아리마저도 전공적 합성에 맞게 하라는데 뭘 정말 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서울대는 지난 2005학년도부터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고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2016학년도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서울대에 들어온 학생의 85.9%가 일반고 출신입니다. 그렇다면 지역 분포는 어떨까요? 서울은 무려 28%, 그중 강남 3구 출신이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출신이 부산과 대전 등 대도시를 포함한 9개 지역 출신을 합친 것보다 더 많습니다. 2016년 기준 부산 인구는 351만여 명, 강남 3구는 167만여 명. 강남 3구는 부산 인구의 절반보다 적지만 서울대생을 더 많이 배출한 겁니다. 내신으로 뽑는 비중 자체가 확보가 돼야 일반고에게 일단 유리해지는 거죠. 얼마큼 유리해지냐면 서울대 지역균형이 지금 입학사정관으로 서류평가를 하지만 이전에는 1단계가 내신만 가지고 뽑았습니다. 그때 서울대 지균의 합격자의 99.9%가 일반고에 있었습니다. 99.9%가요. 그러니까 내신 전형으로 뽑는 비중을 넓히는 것만으로도 일반고에게는 엄청난 위력을 주는 2006학년도부터 11년간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전형 입학생의 출신고 유형을 분석해본 결과 2012학년도까지는 일반고가 99%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내신 성적만 반영했을 때는 일반고에 유리한 전형이었지만 입학 사정관제가 적용되자 일반고의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주목할 점은 그 사이 자사고 출신이 늘었다는 사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허점과 틈새를 이용해 자사고가 일반고의 자리를 꿰찬 겁니다. 학생부 내신 성적 중심으로 교장 추천으로 지방에서 들어온 지역 학생들, 지역균형 선발 학생들한테 벌레라고 부르고 농어촌 학생들 배려해서 선발한 기회균형 선발 학생들한테는 기회균형 벌레라고 부른다. 이들이 자라서 한국 사회 또 특권층이 될 텐데 그때 그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나 비특권층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입시도와 잘못된 사회 특권층 형성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못 키우고 있고 아주 어두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격차는 어떤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낼까요? 부산에서도 부유층이 거주하는 동부산. 반면 서부산은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두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지수를 비교해 보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동서 간의 교육 격차가 사실 나는 걸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동쪽이 서쪽보다 교육의 어떤 상태들이 좀 여건들이 좀 좋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교육 격차 지수를 보면 동부산은 50보다 높은 점수가 많은 반면 서부산은 낮은 점수가 몰려 있습니다. 그중 격차가 가장 큰 해운대구와 영도구를 비교해 봤는데요. 한 달 사교육비로 70만 원 이상 쓰는 가구는 해운대구가 2배나 많습니다. 사교육비 차이는 교육 격차로 나타납니다. 해운대구는 영도구에 비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2.3배나 적은 반면 우수학력 학생은 2.2배나 많았습니다. 대입전쟁에서 정부에 소외되고 부모 배경에 밀린 약자의 또 다른 이름은 지방
그리고 일반고였습니다. 심지어 같은 부산 안에서도 사교육과 거리가 먼 데다 일반고가 많은 서부산은 교육 환경도 열악했습니다. 그런 서부산에 학교 하나가 생겼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목표로 과학고를 설립한 것이죠. 곧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들었고 서부산 지역의 명문고가 됐지만 교육 격차 해소에는 실패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부 사건을 발전시키려고 한다 하면은 다양한 방식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특목고를 하나를 거기다가 과고를 하나다가 설치하면은 그 지역 잘 될 거 생각하고 있어요. 해운대 지역 아이들 다 가요. 그럼 그 지역 아이들 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옆에 있는 학교 놔놓고 다른 학교 가야 돼요. 그럼 어찌 됩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생각하는 게 뭔가 그런 학교를 더 넣으면은 전체적으로 교육이 잘 될 거다. 그 생각은 버려야 되고 현재 있는 일반고 보통의 학교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생각을 해야 돼요. 부산의 일반고들은 어떻게 몰락해 갔을까요? (2000년엔) 서울대에 10명 이상 보낸 학교도 많았고 모두가 일반고였지만 갈수록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고 2015년엔 일반고는 전멸, 자사고와 특목고만 살아남았습니다. 인문계고의 몰락,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뉴스화될 정도였으니까 그건 이제 어느 정도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고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자고 할까라는 대안을 이제 자꾸 그런 학교를 따라가려고 해서 극복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건 정말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진짜 특색 있는 활동과 그 내용을 우리의 영역을 만들어서 차별성을 두든 이렇게 입시에 이것들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전망을 만들어낼 때 일반 인문계고가 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교육 도시로 유명한 대구의 현실은 더 심합니다. 대전 역시 일반고의 몰락을 확연히 보여줄 뿐입니다. 특히 지방 도시 같은 경우에 서울대 많이 보내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줄기 시작해 지금은 대도심에도 불구하고 대전, 부산, 대구 같은 경우에도 두세 개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방에서조차도 지방에서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집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고 그 아이들이 서울대에 가는 이 루트가 만들어졌다는 게 소득 격차와 교육 격차를 확대시키는 걸 어떻게 보면 더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서울보다 지방에 더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예라고 봅니다. 과연 일반고 아이들은 버리는 카드에 불과할까요? 최근 제작진은 놀라운 자료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특목고 출신이 많은 한 과학 특성화대학 2013년부터 2016년 4년간 학점 변화입니다. 입학 당시 가장 우수한 성적이던 영재고 아이들의 학점은 갈수록 하락한 반면 꼴찌였던 일반고 아이들은 무섭게 추격해 2학년을 마칠 즈음엔 영재고 출신들을 완전히 역전하게 됩니다. 1학년 땐 사교육과 선행학습의 효과로 영재고 출신이 앞서지만 효과가 사라지는 2, 3학년 때부턴 공정한 경쟁이 시작되고 일반고 출신들의 노력과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된 결과죠. 부모 배경과 사교육이 잠식한 대입제도에 가려져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일반고 아이들의 잠재력. 말 그대로 흙 속의 진주가 아닐까요?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흙수저니 헬조선이니 이런 유행어들이 아주 불편하게 다가옵니다. 출생과 동시에 정해지는 신분처럼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 수저 색깔이 정해진다면 나는 과연 내 아이에게 어떤 신분을 대물림했나 싶어서 말이죠. 과연 부모의 배경으로 인한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